혹시 바세린이란 제품 하나만으로 연세가 들어도 탄력 있고 윤기 나는 피부를 지킬 수 있다고 들으시면 믿어지실까요? 특히 60대 이상이 되시면 잔주름이나 탄력 저하, 거친 피부결 등이 신경 쓰이기 시작하면서 사소한 일에도 쉽게 자신감을 잃게 되죠. 그런데도 사실 저렴한 바세린을 올바르게 활용하면 큰 비용 없이도 만족스러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다는 점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세린을 통해 노화를 예방하고 주름을 관리하는 다양한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단독으로만 발랐을 땐 왜 별다른 효과를 못 느끼실 수 있는지, 어떤 제품과 함께 쓰면 좋고 또 어떻게 발라야 번들거림 없이 촉촉함만 살릴 수 있는지 평소 궁금하셨지만 속 시원히 알기 어려웠던 점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많이 알려진 바세린이라는 이 제품이 과연 어떻게 등장했는지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석유 찌꺼기에서 추출한 물질이라던데 괜찮을까? 라고 염려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바세린은 1859년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원유 시추 작업을 하던 중에 석유 찌꺼기를 상처 부위에 바르면 빨리 아문다는 점에 착안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본 화학자가 석유 찌꺼기를 여러 차례 정제해 페트롤라늄이라는 성분을 얻어냈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쓰는 바세린의 시초가 된 것이죠. 석유 성분을 피부에 바르는 게 정말 안전할까? 하실 텐데, 시중 제품들은 여러 번 정제 과정을 거쳐 유해 물질을 제거한 상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도 상처 부위를 보호하거나 레이저, 고주파, 시술 뒤 바세린을 바르도록 권장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니 안정성 면에서 대체로 신뢰할 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립밤 제품에 페트롤라툼이 흔히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시면 바세린이 그만큼 오랫동안 널리 쓰여왔다는 점을 실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아주 드물지만 페트롤라툼 알레르기가 있는 분도 계시니까 처음 바르실 땐 팔 안쪽이나 귀 뒤에 소량을 발라 24시간 지켜보는 패치 테스트를 권장드립니다. 이처럼 오랜 역사를 지닌 바세린은 60대 이후 두드러지는 피부 노화 관리에도 큰 비용 없이 도움을 줄 수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세린이 주름 완화와 노화 예방에 기여하는 걸까요? 또 일부 분들은 바세린을 써봤는데 별로 효과를 못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곧 이어 바세린의 보습 원리부터 흔히 놓치기 쉬운 사용상의 오류, 그리고 궁합이 좋은 제품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가 건조하다는 것은 사실 피부 장벽이 약해져서 수분이 날아가 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바세린의 핵심 성분인 페트롤라툼은 피부 표면에 얇고 촘촘한 기름막을 만들어 이미 피부가 가지고 있는 수분을 붙잡아두는 역할을 해요. 컵에 물을 담아 뚜껑을 덮었을 때와 덮지 않았을 때를 비교하는 예로 흔히 설명하는데, 뚜껑이 없어 물이 증발해버리는 것처럼 피부도 건조한 환경에서 그냥 두면 수분을 쉽게 빼앗기게 됩니다. 바세린은 피부에 뚜껑을 씌우듯이 밀폐막을 만들어주므로 물이 날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죠. 이 원리로 건조로 인해 악화되는 잔주름 개선이나 노화 방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60대 이후에는 특히 피부 장벽이 약해져서 건조해지기 쉽고 콜라겐이나 엘라스틴과 같은 탄력 섬유도 약해지는 탓에 주름이 더 쉽게 생기거든요. 바세린은 여기에 남아있는 수분을 꽉 잡아줌으로써 주름이 쪼글쪼글해지는 걸 어느 정도 방지해준다는 것입니다. 단 이때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세린 자체가 수분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공급되었거나 피부 속에 남아있는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가둬주는 역할만 한다는 점입니다. 바세린을 바르고도 촉촉해지지 않는다거나 쓰다 보니 도리어 건조해지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은 대개 바세린 전에 적절한 수분 공급을 하지 않았거나 물기가 거의 없는 피부에 단독으로만 발라서 그런 느낌을 받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바세린을 단독이 아니라 함께 사용해야 할 제품은 무엇이 있을까요? 게다가 너무 기름져서 모공이 막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는데, 이를 줄이려면 어떻게 발라야 할까요? 지금부터 바세린과 찰떡궁합을 이루는 제품들과 사용 순서, 주의사항을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알루론산이나 글리세린은 주변에 수분을 끌어당기는 수분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수분크림이나 에센스, 앰플 등에 들어있죠. 특히 히알루론산은 자신의 무게 대비해서 물을 붙잡아두는 능력이 있어서 중장년층 피부에도 광범위하게 추천됩니다. 글리세린 또한 피부에 수분을 머금게 해주어 촉촉함을 유지해주는 중요한 성분이에요. 세안 직후에 피부가 약간 촉촉한 상태
상태에서 히알루론산이나 글리세린 함유 제품을 먼저 바르고 바로 이어서 바세린을 얇게 덧바르면 훨씬 오랫동안 수분을 가둘 수 있습니다. 얼굴이 팽팽해지고 잔주름이 한결 부드러워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레티놀은 비타민 A 유도체로 주름 개선과 피부 재생에 매우 효과적이지만 피부를 쉽게 민감하게 만들고 건조함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레티놀 사용 후 바세린을 소량 발라주면 피부 표면을 보호해주면서 레티놀로 인한 건조나 자극을 어느 정도 완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레티놀 자체도 민감한 성분이기 때문에 처음엔 저농도 제품을 소량으로 시작하는 게 안전하고 바세린 역시 얼굴 전체에 두껍게 바르기보다는 필요한 부위 위주로 살짝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나이아신 아마이드는 피지 조절, 홍조 완화, 피부톤 보정 등에 쓰이는 성분입니다. 지성, 여드름성 피부부터 노화된 피부까지 폭넓게 추천되고 있어요. 이 제품을 바른 뒤에 바세린을 가볍게 덧바르면 자연스러운 유수분 균형을 잡으면서 필요한 보습은 놓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지성 여드름성 피부는 모공을 막지 않도록 소량만 바르거나 건조하거나 주름이 심한 부위 위주로만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달팽이 점액은 상처 회복을 돕고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상처가 더디게 아물고 피부결이 거칠어지기 쉬우므로 달팽이 크림과 바세린의 조합이 한층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달팽이 크림을 먼저 바른 뒤에 바세린으로 한 번 더 덮어주면 재생과 보습 성분을 오래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여러 기능성 제품이 부담스러우신 분들께도 비교적 순하게 작용하니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와 같은 조합으로 바세린을 사용하면 노화 예방과 주름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바세린이 오히려 트러블을 유발한다고 하거나 너무 기름져서 답답하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사용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이제부터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성, 여드름성 피부에는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바세린의 피막 특성은 건조하고 수분이 부족해진 피부에는 이점이 크지만 피지가 많고 모공이 막히기 쉬운 지성, 여드름성 피부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피부 표면에 막을 형성할 때 이미 과잉 분비된 피지와 각질이 갇혀버리면 모공이 막히고 트러블이 생길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성, 여드름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건조한 부분에만 극소적으로 바르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적정 사용량이 중요한데요. 바세린은 지나치게 많이 바를수록 모공을 막아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본래 역할이 밀폐이므로 두껍게 바르면 피부가 숨쉬기 어려워지고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콩알보다 적은 양을 손가락이나 손바닥에 살짝 녹여준 뒤에 꼭 필요한 부위에만 얇게 펴바르는 습관이 좋습니다. 특히 잔주름이 도드라지는 눈가, 입가, 목 주위를 집중 케어하는 식으로 쓰시면 더욱 안전합니다. 아침보다는 밤에 사용하시고 아침에 바세린을 바르고 바로 메이크업을 하면 화장이 밀리거나 들뜨기 쉽고 대기 중 먼지나 미세먼지가 피부에 달라붙을 위험도 있습니다. 반면 밤에는 피부 재생이 왕성해지는 시간대에 바세린이 수분 증발을 막아주면서 이전에 바른 제품들의 좋은 성분도 더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저녁 세안 후에 토너, 에센스, 수분크림 등을 바르고 마지막에 바세린을 얇게 마무리해보세요. 사용 빈도도 조절하셔야 되는데요. 매일 밤마다 써도 좋은 피부가 있는 반면에 매일 바르면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에서 4회 또는 이틀에 한 번 정도로 사용하시는 방식을 많이 권장해 드립니다. 다만 건조함이 극심한 겨울철이나 레이저 시술 등으로 피부가 과도하게 예민해졌을 땐 매일 발라도 괜찮습니다. 어떤 날엔 모공이 답답하게 느껴지면 하루 쉬어주시고 피부가 당기는 날엔 듬뿍 발라주는 식의 탄력적 사용이 바람직합니다. 국소부위를 집중 공략하시는 게 좋은데요. 60대 이후엔 눈가와 입가, 목, 손 등 피부가 얇고 주름이 잘 생기는 부위가 먼저 달라집니다. 이런 부위부터 바세린 케어를 해보시면 더욱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굳이 얼굴 전체에 두껍게 바르기보다는 잔주름이 많은 부위를 중심으로 톡톡 두드려 주시고 남은 양을 손등 등에 살살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반드시 테스트를 하셔야 되는데요. 바세린은 대부분의 경우 안전하지만 예민한 피부나 특별한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께는 가려움이나 붉어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사용하시기 전에 손목 안쪽이나 귀 뒤쪽처럼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먼저 바르고 24시간가량 두는 방법을 권합니다. 큰 문제 없으면 얼굴 등 다른 부위에 본격적으로 발라
발라보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바세린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다 들으셨다면 본격적으로 피부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지켜보실 차례입니다. 그런데 왜 같은 바세린을 쓰고도 어떤 분은 별로라고 하시고 또 누군가는 엄청난 효과를 본다고 하실까요? 혹시 바세린 자체만의 문제는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피부 관리는 외적인 노력과 함께 스스로를 돌보는 마음이 합쳐졌을 때 더 큰 상승 효과를 보게 됩니다. 60대 이후가 되면 이젠 뭘 해도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빠져서 스스로를 포기하기 쉬워요. 하지만 그럴수록 매일 저녁 세안 후에 내 피부를 살펴보고 크림을 바르고 바세린으로 마무리하면서 오늘도 내 피부 고생했다고 다정히 생각해주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작은 손길로도 애정을 담아 케어해 주다 보면 단순히 잔주름이나 탄력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도 함께 밝아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부가 개선된다는 건 단순히 주름이 옅어지고 톤이 밝아지는 것만 의미하진 않습니다. 주변에 얼굴이 한결 건강해 보인다,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졌다 라는 말을 들으면 자연스레 외출할 때나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자신감이 붙고 적극적으로 변하게 되죠. 이렇듯 바세린을 꾸준히 사용하면서 굳이 비싼 시술을 받지 않아도 생각보다 좋아졌다, 아침 화장도 편해졌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기엔 바세린을 바르는 몇 분의 시간마저 나 자신을 위하는 마음을 담았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결국 바세린이 기적의 물질은 아니더라도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름이나 노화 관리는 복잡해 보이지만 의외로 내 곁에 있던 저렴한 바세린과 나 자신을 아끼는 소소한 마음이 인생 후반부에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혹시 연세가 들수록 생기는 주름과 잦은 기침 그리고 관절 통증을 동시에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라고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이 한 가지 물음에 대해 함께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여성 환자분들에게 과도한 시술이나 고가의 화장품 없이도 건강과 피부를 동시에 돌보실 수 있도록 꿀 활용 비법을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살펴보시면 주름 완화와 기침 감기 예방 그리고 관절염 증상 관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팁들을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환자분들께서는 보통 꿀을 달콤한 감미료나 차에 넣어 마시는 정도로만 생각하실 텐데요. 실은 꿀이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 전통의학과 민간요법에 널리 쓰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현대에 와서는 꾸준한 연구를 통해 피부 노화의 진행을 늦추고 기침 감기 증상을 완화하며 심지어 관절 통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꿀에는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여러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는 주름, 잡티, 기미 등 노화 현상을 지연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게다가 꿀 특유의 점성, 당 성분은 피부 표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주는데 건조해지기 쉬운 60대 이후의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로 기관지 건강에 유익한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 목이 아프거나 기침이 날 때 따뜻한 꿀물을 마시라는 조언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실제로 꿀이 목과 기관지를 부드럽게 감싸주고 항염 및 항균 작용을 통해 감기나 기침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셋째로 관절염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도 꿀이 보조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꿀에 함유된 항염증 성분이 다른 특정 식재료와 함께 섭취될 때 관절 통증 완화에 시너지를 낸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렇다면 이처럼 이로운 꿀을 피부와 건강 관리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60대 이후로 주름이 많아지고 탄력이 떨어지는 건 흔한 고민입니다. 일부 환자분들께서는 고가의 화장품이나 레이저 시술 등을 떠올리시기도 하지만 사실 집에서 간단히 꿀팩만 꾸준히 해주셔도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필요한 재료와 만드는 과정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국산 천연꿀 한 큰술,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한 큰술, 그리고 올리브 오일 35방울 정도를 준비해주세요. 꿀에 알레르기가 있으시다면 프로폴리스 원액 반 큰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에 이 세 가지를 넣고 나무나 플라스틱 스푼으로 잘 섞어주시면 기본 팩이 완성됩니다. 이제 세안 후에
후에 눈가나 입가처럼 피부가 얇은 부위에는 살살 발라주시고 볼이나 이마, 턱 부위에는 부드럽게 펴 발라주세요. 1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래 두면 오히려 꿀이 피부의 수분을 빼앗아갈 수 있으므로 10분 이내에 미지근한 물로 꼼꼼히 씻어내시길 권장합니다. 그런 다음에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 물기를 제거하고 평소 쓰시는 보습제를 가볍게 덧바르면 좋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해도 피부가 한결 부드러워지고 보습감이 좋아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60대 이후 심해지는 건조 증상을 막기 위해 천연팩을 습관화해 주시면 큰 비용 없이도 윤기 나는 피부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르는 것 외에 꿀을 섭취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일까요? 기온이 낮아지거나 일교차가 큰 시기에 기침, 감기가 찾아오면 특히 60대 이상이신 분들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 더 자주 앓게 되시죠. 이때 다양한 음식에 꿀을 곁들여 드시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계피와 꿀의 조합은 체온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어 면역력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꿀 한 스푼과 계피가루 반 티스푼을 넣어 아침 저녁으로 드셔보세요.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일조하고 감기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무와 꿀을 함께 섭취하는 방법도 자주 있는데요. 무에 함유된 시니그린 성분은 기침과 가래를 완화해 준다고 합니다. 무를 얇게 썰거나 채 썰어 꿀에 재운 뒤에 목이 따끔거리거나 기침이 심할 때 한 스푼씩 드시면 간편하면서도 인기가 좋죠. 추가로 오미자와 꿀, 생강과 꿀, 마늘과 꿀 조합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미자와 꿀은 기관지를 보호하고 마른 기침을 줄이는데 생강과 꿀은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감기 초기 증상을 누그러뜨리고 마늘과 꿀은 전반적인 면역력과 혈액순환 개선에 보탬이 된다는 후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효능이 뛰어난 꿀을 고를 때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하며 또 어떻게 보관해야 좋은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요? 시중에 나와 있는 꿀 중에서는 벌에게 설탕물을 먹여서 인위적으로 채밀한 사양꿀도 있고 벌이 꽃에서 직접 채밀한 천연꿀도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싼 꿀은 사양꿀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입 시에 조금 더 세심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국산 천연꿀은 탄소 동위원소 비율 검사에서 22에서 33% 사이가 나오곤 합니다. 실구매 시에는 국산 벌꿀 혹은 천연 벌꿀이라고 명시되어 있는지 어느 지역 양봉장에서 생산했는지도 꼼꼼히 살펴보세요. 보관할 때는 꿀이 항균 작용 덕분에 오래 보관해도 잘 상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높은 온도나 직사광선을 장기간 받으면 향과 맛이 변질될 수 있으니까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직사광선을 피한 서늘한 실온에서 보관하고 꿀을 덜었을 때는 깨끗한 나무나 플라스틱 스푼을 사용해 주세요. 사용한 수저에 다른 음식물이 남아있는 상태로 꿀병에 넣었다 빼면 세균이 옮을 수 있으니까 특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꿀을 일상 속에서 좀 더 쉽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찌뿌둥하거나 속이 메스꺼울 때 혹은 기침으로 목이 까슬거릴 때 간단히 꿀을 곁들여 보시는 걸 권합니다. 예를 들어 공복 상태에서 따뜻한 물에 계피와 꿀 또는 생강과 꿀을 타서 마시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목이 불편할 때 기침 완화에 부가적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점심이나 저녁 식사 후에는 후식으로 빵이나 과자 같은 부담스러운 음식 대신에 무와 꿀을 차로 드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무가 가래를 묽게 해주고 꿀이 기관지를 보호하면서 적당한 단맛을 더해주므로 속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주에 2회에서 3회 정도 꿀팩을 해주시면 건조함과 탄력 저하가 심화되는 것을 어느 정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저녁에 세안 후에 10분 이내로 꿀팩을 마친 뒤에 미온수로 씻어낸 다음에 가벼운 보습제를 발라주시고 주무시면 다음날 아침에 피부가 좀 더 부드럽게 느껴지실 거예요. 팩 전에 따뜻한 수건으로 2분 정도 찜질하고 팩을 바른 후에 손바닥으로 1분 정도 온열 마사지를 해주시면 효과가 더 커진다고 합니다. 이제 꿀을 쓰시면서 지켜야 할 유의사항도 함께 살펴볼게요. 먼저 꿀이나 올리브 오일, 요거트 등에 개인적으로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처음 사용 전에는 팔 안쪽이나 귀 뒷부분에 테스트를 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24시간 내에 가려움이나 붉어짐이 없으면 얼굴이나 다른 부위에 써보셔도 됩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바르는 것은 괜찮지만 먹는 것은 주의를 요합니다. 꿀은 당 함량이 높으므로 반드시 주치의나 영양사와 상의한 뒤에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돼요. 또한 꿀팩을 오래 할수록 좋을 거라 생각하시고 30분 넘게 방치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는 오히려 피부 수분을 뺏길 수 있으니까 10분 이내로 제한해 주세요. 꿀이 잘 상하지 않는 식품이긴 하지만 보관이 부적절하거나 개봉 후에 시간이 지나면 변질 가능성이 많이 생깁니다. 냄새, 색깔이 평소와 달라졌다면 과감히 버리고 새 제품을 쓰시는 게 안전하죠. 여기까지 꿀의 다양한 활용법과 주의점을 살펴봤는데, 일부 환자분들은 잠깐 시도해보고 효과가 없으면 어쩌죠? 라는 고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접근하시면 좋을까요? 꿀팩을 몇 번 해보고 며칠 계피 꿀물만 마신 뒤에 이렇다 할 차이가 없네 이러면서 금방 포기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이미 피부와 신체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극적인 호전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전문의들은 최소 3주에서 3개월, 길게는 그 이상 꾸준히 습관화해야 유의미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올해 목표로 주 2회 꿀팩을 실천하고 아침 저녁 기침이 심할 때 무랑 꿀 또는 생강과 꿀을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연말쯤엔 확실히 전과는 달라진 피부 촉감이나 면역력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긴 해도 안전한 재료와 적절한 비용으로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이점이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내게 과연 꿀이 잘 맞는 걸까? 더 뚜렷한 방법은 없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꿀팩에 녹차가루나 곡물가루를 소량 섞어 먹는 방법도 추천드리곤 합니다. 녹차가루는 항산화 작용을 한층 보강하고 곡물가루는 각질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죠.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듯이 자신의 피부 상태에 맞춰 조금씩 시도해보는 과정을 거치셔야 안전합니다. 섭취하는 방식도 단순히 따뜻한 물에 꿀을 타 마시는 것만이 아니라 과일이나 채소를 갈아 만든 주스에 꿀을 살짝 넣는 방식이 있습니다. 인공 감미료 대신 천연 꿀로 단맛을 보충하고 영양까지 챙길 수 있어 일석이조가 되겠죠. 관절이 쑤실 때 계피, 꿀 같이 드시거나 무와 꿀을 냉장고에 두었다 아침 저녁으로 한 스푼씩 꾸준히 섭취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꿀의 활용법은 다양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몸에 맞는 레시피와 적절한 빈도를 찾는 일입니다. 남들에게 효과적이었다고 해서 나에게도 꼭 좋은 결과를 준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꿀이 왜 주름 완화, 기침 감기, 관절염 증상에도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르고 먹으면 좋은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폭넓게 안내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국산 천연꿀, 무가당 요거트, 올리브 오일을 섞어 만든 꿀팩을 일주일에 2에서 3회 10분 이내로 사용해 주시면 주름과 보습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피, 무, 생강, 마늘, 오미자 등의 꿀을 곁들이면 기침 감기나 관절염 증상 완화에도 보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양 꿀보다는 천연 꿀을 권장하며 직사광선을 피하고 실온에 보관하되 깨끗한 스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알레르기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특별히 신중해야 되고 변질 또는 과도한 사용을 피하는 범위 안에서 즐기도록 합니다. 한두 번 시도해보고 포기하기보다는 작은 생활 습관으로 만들어 천천히 몸과 피부 상태를 개선해 가시는 편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약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귀를 통해 건강에 대해 소통하고 있는 17년차 약사 오예서라고 합니다. 귀 이쪽을 좀 처음 들어봤는데 혹시 이게 귀가 좀 건강에 좀 연관이 좀 있나요? 네. 귀는 우리 몸 전체에 그런 장부라든지 아니면은 골격계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체의 축소판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봤을 때 이쪽이 머리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우리의 척추 라인, 그 다음에 팔과 다리, 그 다음에 내장기까지 이렇게 귀 안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열 테라피라고 하시잖아요. 이런 네, 게. 맞아요. 이걸 하면은 저 얼굴도 약간 리프팅한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건강과 관련해서 이열요법을 적용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귀를 통해서 리프팅이라든지 아니면 얼굴 축소, 뭐 중안부를 짧게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안색을 밝게 하기도 하는 뷰티 쪽으로 포커스해서 이어 테라피를 활용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는데요. 사실 귀를 통해서 이런 효과를 보는 것도 상당히 드라마틱하고 효과가 좋긴 하지만 해당하는 부위를 직접적으로 지압하거나 관리하는 것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열과 같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것,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제 괄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괄사가 없으신 분들은 이제 손으로 좀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괄사가 있으신 분들은 괄사를 이용해서 실제 이런 리프팅 효과라든지 아니면은 비대칭이 있을 때는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실질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 이게 얼굴 비대칭도 이게 다 개선이 되는 건가요? 이걸 네, 하면은? 그렇죠. 사실은 얼굴 비대칭이 얼굴만의 문제는 아니고 몸의 어느 부분이 이제 균형이 깨지면서 얼굴에 비대칭도 생기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단적으로는 이제 턱 관절이 양쪽이 비대칭이 있으면서 이제 균형이 깨져 있으면서 얼굴 비대칭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골반이 틀어지면서 턱 관절이 틀어지면서 비대칭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단순하게 그냥 한쪽으로 많이 씹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한쪽 턱이 커지면서 비대칭이 오기도 하는데요. 어떤 다양한 이유로 이제 비대칭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귀에 어느 점을 잡고 그 괄사 이런 걸 하면 좋은지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턱관절 부분입니다. 그래서 턱관절 부분하고 이 척추 라인에 해당되는 이 목부터 가슴뼈 그리고 허리뼈에 이르는 이 라인을 조금 만져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골반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가로축 두 가지. 그래서 턱관절과 골반을 맞추고, 그 다음에 세로축에 해당되는 척추 라인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추가로 다른 것들을 더 하게 되면요, 훨씬 더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 방금 들었을 때 너무 신기한 게 골반의 균형이 맞춰질 수 있고 네. 그 세로축, 가슴 쪽도 다 맞춰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어느 정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자세가 틀어지게 되면 그 일부분만 고쳐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의 가로축과 세로축을 맞추는 작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하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만 들었을 때는 그래도 저는 좀 약간 믿겨지지가 않거든요. 귀만으로 어떻게 그게 다 맞춰지는지 좀 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반사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TV를 보실 때 채널을 돌리려고 할 때 꼭 TV에 가서 버튼을 눌러야만 바뀌나요? 그렇지 않죠. 보통 뭘 하죠?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을 누르죠. 그러면 리모컨에 이 버튼을 누르면 TV 본체와 연결이 되면서 채널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는 리모컨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버튼이 있어요. 그 버튼을 우리는 혈자리라고 하는 거고요. 그 특정 버튼을 누르면은 나는 귀의 이 부분을 눌렀지만 내 턱을 누른 것과 같은 효과가 납니다. 이게 발생학적으로 같은 부위에서 발생하면서 연관이 지어져 있어서 그렇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귀에 있는 내 장부의 리모컨을 누른다, 내 골격계의 리모컨의 버튼을 누른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와, 너무 신기합니다. 귀를 통해서 척추 교정, 전신 교정이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근육을 괄사로 풀어주는 그런 역할인 건가요? 네,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유착되면서 틀어지거나 가동성이 줄어들거나 하는 거거든요. 괄사로 풀어주는 거는 근육을 잘 움직이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저에게 상담을 오셨던 분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시술 겸 상담을 받으러 오셨는데 얼굴 비대칭이 굉장히 심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냥 처음에 딱 봤을 때도 한쪽 얼굴 면적이 굉장히 넓어져 있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이어 테라피를 해서 요거를 좀 맞추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근데 사실 그분은 설마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오신 것 같았어요. 그래도 믿져야 본전이는 한번 해보자 하고 오셨던 건데 이열로 어느 정도 맞춰드렸는데 조금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자주 오실 수 없는 분이고 또 오실지 안 오실지도 모르는데 요만큼 하고 보내긴 좀 아쉬워서 이 괄사를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사실 조각을 해드렸거든요. 조각을 해드렸더니 그분이 놀랄 정도로 거울을 딱 봤는데 정말 대칭이 된 거예요. 저도 사실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죠. 진짜 그렇게 하면 이제 비대칭이 완전히 교정이 되고. 네. 물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우리 몸은 안 좋은 상태로 돌아가려는 그런 관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주 처음처럼 돌아가진 않거든요. 그리고 반복해서 해주면 좋기 때문에 저는 그분한테 이제 시간이 되시면 또 와서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매일매일 해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괄사를 사가셔가지고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요거 하겠다고 하면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가셨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와, 듣기만 해도 전 너무 신기하긴 한데요. 괄사라는 게 제가 생각했던 그 모양이랑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약간 빛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빛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통 괄사는 일반적인 거는 뭐 이렇게 날개처럼 생겼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라고 하죠? 문어발처럼 생긴 것들은 좀 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모양이 빛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이 조금 더 이렇게 세밀한 근육들을 자극해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장점이 말 그대로 빛이기 때문에 두피 마사지를 좀 많이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굴에 대해서 조금 무너져 내렸다. 그래서 얼굴을 다시 리프팅을 하고 싶다 할 때 얼굴을 자꾸 괴롭히시는데 사실은 얼굴뿐만 아니고요. 두피를 자극했을 때, 두피 마사지를 해주셨을 때 이 리프팅이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빛 형태로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또 요새 두피 마사지 받으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두피 마사지도 그런 의미에서 얼굴 안색이 굉장히 밝아지고 이완되고 또 뭔가 리프팅이 된 것 같고 그런 느낌 받으셨을 거예요. 두피 맞아요. 마사지 받고 나서. 근데 그런 효과가 있는 게 바로 두피랑도 우리 근육들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피 마사지 하기에도 좋은 형태, 그리고 또 얼굴 마사지나 다른 부분 할 때도 미세하게 근육을 자극 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괄사가 끝부분이 엄청 크게 뭉툭한 것들을 제가 많이 봤었거든요. 예, 맞아요. 세밀하게 보이는 게 좀 더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뭉툭하게 되어 있는 것은 세게 눌러도 큰 자극을 받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우리 근막은 잘 닫힐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강한 압력으로 눌러주면 안 된다고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게 하면 효과가 좋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무리하게 세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왜 세게 하실까요? 시원하다는 느낌이 안 들어서? 그러니까 효과가 없으니까 더 세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은데, 괄사도 나무 괄사가 있고요, 도자기 괄사가 있고 이렇게 금속 성분으로 되어 있는 괄사가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이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 도자기 괄사라든지 나무 괄사는요, 부도체입니다. 부도체. 도체라는 거는 이제 전기가 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부도체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쉐입 자체가 주는 자극만 받는 거예요. 이것도 마그네슘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마그네슘 괄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구리로 만든 동괄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괄사들, 유기괄사 뭐 이런 것들은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효과가 더 빨리 또 더 좋게 나타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전기가 통하면 이게 몸에 더 좋은 이유가 뭔가요? 미세하게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 근육 움직임이나 심전도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기가 흐르는 거잖아요. 네. 전기가 흐르면서 근육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흐름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더 효과를 많이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세게 하는 거는 좋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요새 많이 하는 그거 있잖아요. 뭐 움찔움찔 하는 거. 네. 뭐 이렇게 제품명을 언급하진 않겠지만 그런 것들이 인체에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의 이렇게 미세하게 흐르는 게 좋은 거지, 세게 자극을 주는 거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걸 좀 정리해 보면은 이런 괄사 같은 것도 끝부분이 미세한 게 근육을 좀 만져줄 맞아요. 수도 있고, 특히 이게 금속으로 된 그 도체면은 도체 괄사일 때 훨씬 더 좋다. 몸에 흐르는 전류를 좀 더 잘 흐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 네.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세하게 이제 신경 전달 같은 것들이나 이제 근육의 움직임을 더 좋게 하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더 세게 눌러서 강한 자극을 주실 필요는 없다. 살살 긁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강도는 어느 정도? 살살이라는 게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약간 시원한 정도? 시원한 정도? 예, 그냥 이렇게 내가 어디 그냥 살짝 간지러웠어요. 목이 심하게 물린 정도 아니고요. 그냥 네. 살짝 먼지 같은 게 닿아서, 머리카락이 닿아서 간지러울 때 긁는 정도? 여기에 큰 자극이 남지 않고 뭐 내가 괄사를 지금 했다라는 게 티가 나지 않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말만 듣지 말고 네. 한번 시범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맞아요. 혹시 제가 받아봐도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네, 받아보겠습니다. 지금 모델분을 모셔봤고요. 네. 네. 제가 맞은편에 계실 때부터 얼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몇 가지를 파악을 해봤는데, 네. 얼굴을 봤을 때 화면상으로 이제 이쪽에 해당되는 거, 왼쪽이거든요. 화면상에 왼쪽이 조금 더 올라가 있으세요. 오른쪽은 실제 화면상에 봤을 때 요쪽이 더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조금 더 올려드리는 방향으로 한번 관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럼 이게 내려갔다는 게 약간 처졌다는 처진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오른쪽이 처진 거예요. 왜 처졌을까요?
이 오른쪽에는 우리 장부의 간이 오른쪽에 있잖아요.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오른쪽이 약해지면서 처집니다. 아, 아마 스트레스. 뭔가 원인이 있으실 거예요. 저 스트레스 받게 하는 그런 네. 나이가 드는 것도 지금 스트레스가 받고. 얼굴을 한번 거울에 보시고 내 오른쪽 얼굴 좀 처져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아 내가 요새 스트레스가 많구나 아니면 내 몸이 전체적으로 오른쪽이 좀 약하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고요. 신기하네요. 그 간이 여기 있어가지고 그게 있다는 그쵸. 게 네. 너무 신기하네요. 이런 말로. 간이 네. 핀되면 어쨌든 장기들이 약해지게 되면 그 장기들이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약간 붓거든요. 그러면서 흐름을 방해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네. 일단은 그러면은 이쪽을 제가 올리는 거를 네. 포커스로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제가 얼굴 쪽에서는 지금 여기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턱 관절부터 시작을 하면은 턱 관절은 이렇게 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세지 그렇게 않죠? 세지 않네요. 네. 이렇게 해서 요 앞에서 이렇게 한 10번 정도씩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살살 했는데도 이게 바로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신기한 거죠. 진짜 신기하다. 지금 보시면 제가 느낌을 말씀드리면 그냥 살짝 쓸어내리는 그런 느낌 정도만 들어요. 맞아요. 예, 아프다는 게 전혀 안 느껴지고 제가 예전에 이런 식으로 해봤는데 엄청 세게 했었거든요. 너무 아파서 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머리 사이즈 줄이는 마사지들 유명한 데에서 네.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네. 거기도 되게 아파요. 이러다 내 두개골이 부서지는 건 아닐까라는 그러니까요. 생각 들 정도로 그러는데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턱 밑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그럼 턱에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올려주고 아래로 내려주고. 네, 여기서 옆으로 쓸어주고 이렇게 내려주고 그다음에 여기를 꽉 깨무는 습관이 있으신 분은 턱이 커질 수 있거든요. 맞아요. 거기는 이제 교근을 이렇게 여기는 살짝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주면 됩니다. 때 묻고 막 그런 건 아니겠죠? 어디요? 사람 얼굴에 때가 여기에 묻고. 여기요? 네. 요거는 세척 아니고요. 세척은 그냥 물이나 비누로 해주시면 돼요. 알콜로만 안 하시면 돼요. 금속 성분들은 알콜로만 수독을 안 하시면 됩니다. 그 알코올이 들어가면 안 되는 네, 거예요? 알콜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알콜로 하시는 분은 있는데 네. 알콜로 하면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알콜로는 하시면 안 되고 또 이거 따뜻하게 한다고 전자레인지 넣으시면 안 되고 큰일 납니다. 그렇구나. 근데 제가 듣기로는 여기서 금속 재질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미네랄 성분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미네랄 성분이 들어있는 걸 하면 뭐가 더 좋나요? 미네랄이 하는 역할이 이제 네. 근육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근육이 뭉친 거나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긁으면서 피부에 또 미네랄이 어느 정도 조금씩은 흡수가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팩을 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팩 플러스 마사지 이렇게. 그렇죠. 뭐 이렇게 또 그거 제가 연고 바른 그럼 부분이 뭐가 묻어 네, 죄송합니다. 제가 최근에 피부가 너무 안 좋아져서 지금 그 피부과를 갔다 왔는데 완전 이렇게. 피지를 완전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옆머리 쪽. 옆머리는 약간 그 손으로 약간 긁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살짝 해주시는 건가요? 네. 이렇게 해서 옆머리 풀어주고 네. 그다음에 귀 뒤쪽 약간 왼쪽을 바라봐 주시면은 요 귀 뒷면을 좀 이렇게 이거는 약간 강도가 좀 있네요. 이쪽은. 아마 저는 똑같이 하고 있는데 네. 뒤에가 더 아프다고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여기가 조금 많이 뭉쳐서 그런 건가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목이 있는 데는 SCM이라고 해서 흉쇄 유돌근이 있는데 여기는 살살살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내려주고 그다음에 요 쇄골 부분은 이제 여자분들은 이 데콜테 관리 많이 해보셨을 텐데 이렇게 긁어주고 쇄골을 그다음에 이 쇄골 밑으로는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면 됩니다. 우와,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한번 다시 저한테 얼굴을 보여주시면은 네 좌우가 똑같아졌습니다. 네, 이거 한 5분 전이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내려와 있었는데 지금 똑같아졌어요. 그리고 근데 느낌이 이게 네. 올라오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피부가 이게 위로 싹 진짜 네. 말씀하신 약간 따뜻해지면서 딱히 올려지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요 느낌이 있으실 거고 부피도 여기가 더 줄어들었을 거거든요. 제가 지금 저쪽을 보진 않아서 네. 그런데 한번 비교해 보실 수 있을까요? 네 여기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화면에 잘 보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진짜 제가 피부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 뒤로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는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들어요. 왜 요새 판매되는 거 보면 무슨 팩 같은 거를 귀에다 걸어서 막 뒤에 막 이렇게 당기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한 듯하게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렇게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렇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진짜 신기합니다. 진짜 여기가 이게 약간 뜨거운 열기도 느껴지면서 이게 잡아서 올려주는 그런 느낌이 바로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그러면은 뭐 네. 전문가가 해줘야만 되냐 그렇지 않고요. 네. 그냥 제가 평소에 저는 이렇게 목에 걸고요. 네. 항상 이러고 다녀요. 아.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하나의 세트인가요? 네, 이거 제가 하나는? 이거 파우치랑 이렇게 같이 해놨는데 네. 사실 제가 이렇게 쓰는 게 편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름이 달빛 조각 괄사입니다. 거의 30년 이 성분만 연구하신 분이 계세요. 모양을 잡아서 만든 거고요. 다른 것들보다 저도 사실 괄사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네. 종류별로 집에 되게 많거든요. 아, 근데 그러네요. 네, 그 중에서 제일 손이 많이 가는 거. 아. 그래서 얘를 이제 제가 쓰다가 좋아서 주변에 소개시켜 주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너무 반응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 사람들은 다 만나면 이렇게 목에 걸고 다니기도 하고요. 근데 보니까 되게 네. 약간 이 세트가 있으면은 계속 이제 손에 잡아서 계속 이렇게 맞아요. TV 보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맞아요. 밥 먹고 약간 좀 소화시킬 점 이제 차 마시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맞아요. 옆 사람한테도 이렇게 해줄 수 있을 것 네. 같고. 이게 네. 좀 대칭이 뭐 비대칭 있는 분들이나 부어 있는 분들 보면 계속 해주게 되고 또 얘는 손에도 할 수 있고 발에도 할 수 있고 종아리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차차 알려드릴게요. 안 그래도 이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 괄사 사용법 너무 궁금한데 이것만 따로 좀 촬영을 해달라 이런 요청이 사실 들어왔어요.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기회가 돼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게 됐습니다. 네, 이거 보시면서 해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오해서 약사님의 이게 달빛 괄사 이게 달빛 조각 괄사. 달빛 조각 네. 괄사 네. 네, 하단 링크에 있으니까 한번 봐보시고 구매하셔도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보통 이게 수명이 어느 정도 가나요? 이거 평생 쓸 수 있어요. 이게 가격이 비싸다고 하시는데 다른 괄사 같은 경우는 네. 가격이 얘보다 저렴하지만 쓰다가 깨지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겼어요. 왜냐면 이제 샤워하실 때나 이럴 때 쓰시는 경우도 많은데 네. 욕실을 떨어뜨리면 다 깨지거든요. 저도 깨먹은 경험이 있고. 아, 근데 네. 도자기 괄사는 특히 잘 깨져요. 근데 요거는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고 굉장히 가벼워요. 제가 여기다 걸고 다니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가볍고 네. 평생 쓸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이제 항산화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럼 얘가 산화되는 거 아니냐? 그럼 얘는 영구적으로 쓸 수 없는 거 아니냐 하는데요. 얘가 자체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그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 안에 환원제가. 그래서 그런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고 그냥 평생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 제가 하고 나서 되게 가장 시원했던 부분이 이 뒤쪽이긴 한데. 네, 여기가 이제 네. 스트레스 많으신 분들. 아, 두피도 이렇게 하는 점이 왠지 있을 것 같아요. 어디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사실 여기 제가 많이 풀어드리는 데가 이제 축두골 쪽은 사실 이제 여자분들은 생리통 심한 분들이 항상 옆머리가 많이 아픈 경우가 있어요. 이게 결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옆머리 풀어주면 생리통이 또 좀 줄어들고 네네. 생식기가 좀 안 좋으셨던 분들 있잖아요. 네. 자궁 쪽 약한 분들이 또 얼굴도 잘 붓고 비대칭 생기는 경우도 있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피디님이 이제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하면은 뒷골이 좀 아프거나 이제 뭉친 느낌 있을 텐데. 한번 뒤를 한번 돌까요? 네. 요 뒷머리를 그냥 뭐 특별한 기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슥슥슥슥 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와, 슥슥슥 굉장히 긁어주시고, 시원해요, 이게. 네. 굉장히 시원하면서 몸에 열이 확 올라오는 그런 네, 느낌이에요. 시원하고 뭔가 이렇게 찌릿찌릿 뭔가 통한다, 막힌 게 뚫리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네. 받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목하고 어깨 부분을 많이 풀어주시면 좋아요. 목도 그냥 이렇게 긁어주시면 되고요. 어깨도 그냥 이렇게 쓱쓱쓱쓱쓱.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거 그냥 오신 분들 제가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한쪽 목이 이렇게 길어진 거예요. 원래 여자분들은 여기에 어깨가 뭉치면서 목이 짧아 보이게 되거든요. 승모근이 커지면서. 근데 이게 풀리면서 목이 다시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모든 분들이 이거 뭐냐, 저도 주세요 해갖고 그때 갖고 있던 거 다 털렸던 기억이.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네. 제가 예전에 한번 선물을 받아서 제가 한번 해봤는데 강도가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거를 좀 강도라든지 어느 점을 좀 찾아서 하려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한번 여기 찾아오는 것도 되게 네, 좋은 방법인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원데이 클래스를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는 걸로 네, 제가 매달 알고 있는데. 셋째 주 토요일 날 제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오시면은 이제 요거 궁금하신 분들은 그때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신청하고 오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하단 링크에 단톡방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올려드릴 테니 거기에 들어오셔서 네. 원데이 클래스 있을 때 한 분 정도는 와서 이거 어느 정도 강도인지 정도만 알아도 엄청 큰 수확을 할 수 네, 있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정말 그냥 긁는 정도? 우리가 네. 효자손으로 등 긁는 정도. 저 너무 올드한 예시. 그 정도라고. 저도 보시면 효자손 돼요. 자주 씁니다. 네, 그 정도 아. 충분합니다. 아, 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와, 근데 진짜 와, 몸에 열기가 확 올라와요, 이거 하니까. 시원하죠. 네, 시원하네, 진짜로. 제가 이거 해보니까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사람의 기분이랑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은 것 같아요. 맞아요. 느껴지는 그 긴장감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키잖아요. 그것 때문에 몸이 좀 힘들거나 압박도 느끼고 또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힘들 수 있는데 지금 제가 해드린 거는 몸을 이완시키는 쪽으로 해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편안해지고 기분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주기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로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계속 하면 제일 좋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아침 출근길에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우리가 세수할 때 있잖아요. 그때 하신다 생각하고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수할 때 한 다음에 이렇게 화장 전에 슥슥슥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화장하고 났을 때는 아까 요 쇄골 아래쪽으로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또 밤에 이제 화장 다 지운 다음에 재생크림 네, 재생크림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때 이걸로 하시면 흡수율을 좀 높여주거든요. 아까 지금 연고 바르신 것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흡수율이 올라가요, 오히려. 또 얼굴도 건강해지게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웃으면서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기가 당겨지기 때문에 강제로 입꼬리가 올라가실 거예요. 아, 네. 네. 아, 혹시라도 지금 입꼬리가 좀 내려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 있으면은 괄사를 꼭 한번 체험해 보시길 좀, 바라봅니다. 네. 원데이 클래스 있는 거죠? 매달 하실 거죠? 예, 매달 있고요. 네. 또 지금 당장 해보고 싶은데 내가 지금 괄사 없는데 하시는 분들은 손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경험해 보세요. 더 좋은 도구로 사용하면 훨씬 더 효과를 보실 건데요. 이렇게 해서 한번 이런 식으로 따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눈이 제가 침침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끔씩은 뒷골이 막 땡기기도 하고 이 네. 전두엽이라고 해야 되나? 이 부분이 엄청 아프고 막 그럴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것도 이 시신경이랑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 눈 주변 근육이 네. 이제 굳어가지고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긁어주고 위에 풀어주고 옆에까지 풀어주고 지압 살짝 여기 살짝 지압해주고 그다음에 뒤집어서 이렇게 쓸어주고 귀를 통해서 건강에 대해 소통을 하는 17년차 현직 약사 오예서라고 합니다. 아, 약사님, 그 귀라는 게 귀랑 건강이랑 연관이 그렇게 크게 있나요? 네, 여러분들이 반사학이라는 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귀는 우리 몸 전체의 데이터를 반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 전체의 이 인체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봤을 때 이쪽이 머리, 이쪽이 척추 라인, 그다음에 이쪽에는 심장이랑 폐, 이쪽에는 이제 소화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는 하체 부분, 다리 쪽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눌러 보면 여기가 귀에 해당되는 귀에서는 이제 턱관절에 해당되는 부위인데요. 내가 이쪽을 누르지 않아도 여기를 지압해도 효과를 똑같이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귀의 신비고 비밀입니다. 그거 마치 만약 TV로 따지면 리모컨 같은 느낌이네요. 맞아요. 이제 리모컨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TV까지 가서 누르지 않아도 TV에 가서 어깨, 팔 이런 데 직접 누르지 않아도 귀에 해당되는 혈자를 눌러주면은 이 부분들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요즘 고민이 있는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눈이 너무 침침하더라고요. 네. 요새 많아요. 저희도 약국에도 눈 침침하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귀랑 연결해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럼요. 사실은 이제 원인을 사실 알고 계시잖아요. 핸드폰을 많이 보는 것도 눈에 긴장감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핸드폰을 볼 때는 목도 많이 굳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인 때문에 그러실 텐데, 귀에서는 이제 눈에 해당되는 부분과 요 시신경이 위치하는 부분, 그다음에 목이 있는 부분, 요런 데를 풀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럼 그런 데를 이제 좀 손으로 이렇게 주물러 주면 좀 괜찮은 네. 건가요? 이렇게 주물러 주거나 귀 지압을 할 수 있는 패치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패치를 이용해서 붙여주면은 누르지 않아도 지압이 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고요. 사실 눈 피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압하는 거와 같이
실제 내가 이제 좀 굳어있는 이 후두골 부분, 이 시신경이 존재하는 이 후두골 부분이랑 긴장되어 있는 목이랑 어깨 부분을 내가 직접 풀어주었을 때, 그리고 눈 주변 근육들을 같이 풀어주었을 때 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런 패치를 붙이고, 패치 얘기 아니라, 예. 그러니까 귀 부분은 이게 지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른 것도 이렇게 그 지압 이렇게 마사지를 예, 해주는 맞아요, 게 되게 맞아요. 좋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사실 눈 피곤할 때 우리가 뭐 쉽게 하는 것들이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손을 비벼서 따뜻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갖다 대는 것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저희가 명상을 할 때 마무리할 때도 이렇게 손을 따뜻하게 비비신 다음에 이렇게 얹는 동작, 그래서 눈의 순환을 도와주는 이런 동작도 하게 되는데요. 그거 외에 조금 더 도움 될 만한 것들 제가 또 설명을 좀 해드려 볼까 하는데 어떨까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네. 제가 한번 네, 체험을 해볼까요? 눈이 피곤하시다고 하니까 저희가 피디님 모시고 해드려 볼게요. 네. 눈이 제가 침침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끔씩은 뒷골이 막 땡기기도 하고 이 네. 전두엽이라고 해야 되나? 이 부분이 엄청 아프고 막 그럴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것도 이 시신경이랑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 눈 주변 근육이 네. 이제 굳어가지고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위치를 제가 쉽게 그냥 표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눈곱 끼는 부분의 앞쪽, 여기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눈꼬리 부분, 여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눈에 뼈 부분이 있는데요. 약간 움푹 들어간 느낌이 있어요. 거기 그 부분을 또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눈썹의 앞쪽, 눈동자가 존재하는 여기, 요 라인,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지압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한 군데 더 약간 왼쪽을 봐주시면 요쪽 부분, 요 부분, 그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에 요 부분,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눈썹 때문에 좀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요 위에다 표시를 할게요. 화살표를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화살표.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요 눈썹 끝 부분, 그다음에 관자놀이 부분 여기 이렇게 잘 찍히고 있죠? 네, 제가 한번 가까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캡처하셔서 잠깐 정지 누르셔서 이 부분을 똑같이 하시고 눌러봐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아까 요 펜으로 했듯이 이렇게 눈을 살짝 감으시면 이렇게 눌러주시고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이쪽 여기 진짜 시원해요. 여기 그다음에 요 부분 전 여기가 더 시원해요. 그렇죠. 여기 그다음에 여기 눈썹 머리 중간 그다음에 여기 눈 꼬리 부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지압해 주시면 되고 제가 이제 괄사로 얘는 이제 닿기만 해도 시원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걸로는 어떻게 하는지 또 보여드릴게요. 이게 뭔가요? 요거는 이제 그 항산화 미네랄 성분이 들어있는 괄사인데요. 이제 미세하게 근육을 더 자극시켜 줄 수 있게 빗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빗으로 좀 긁는 느낌? 요 정도 아프게 할 필요 없고요. 긁는 느낌 정도로 해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부작용이 있다면 눈만 필요한 걸 풀어주려고 했는데 얼굴까지 올라간다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되게 좋은 부작용이네요. 뷰티에 같이 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 부분을 할 때는요. 얘로는 그냥 이렇게 쓸어주면 됩니다. 근데 되게 기분이 되게 좋은데요? 네, 이거? 시원하게 네.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눈썹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눈썹 윗부분이 자꾸 뭉치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여기에 이렇게 선이 하나 생겨요. 맞아요. 인상이 맞아요. 사나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윗부분을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미 있는 분들도 이거 하면 좀 개선이 될까요? 예, 맞아요. 거기에 독소가 쌓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원래 없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화살표 3개를 그려주고 거기를 풀어주라고 말씀을 근데 해주시고요. 살짝 아픈 것 같아요. 여기 뭉쳐 있어요. 그래서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살짝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눈 끝 부분 여기도 이렇게 지압을 조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눈 앞부분도 이렇게. 그리고 이제 뒤집어서 이 곡선을 활용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 곡선도 이게 활용이 되는군요. 네, 이게. 여기를 이렇게 하면은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눈 쪽에 이렇게. 근데 제가 느꼈는데 이거 자체가 좀 시원해가지고 이게 냉 마사지를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자체가 차서 지금 시원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라는 질문도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차서라기보다 풀어주는 이 근육이 이완되는 그 효과 때문에 시원함을 느끼시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구나. 저 되게 시원하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할 때. 눈 잘 붓는 분들도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편해요. 이렇게. 제가 정리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긁어주고 위에 풀어주고 옆에까지 풀어주고 지압 살짝 여기 살짝 지압해주고 그다음에 뒤집어서 이렇게 쓸어주고 그리고 지압을 괄사 없으신 분들은 눈꼬리, 눈끝, 눈썹, 중간에 끝 이렇게 해주시고 뼈 부분 그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피로함이 많이 풀려요. 근데 얼굴을 할 때는 이렇게 하고요. 근데 얼굴이 지금 이제 얼룩덜룩해지셨는데 이렇게 하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시신경이 존재하는 곳이 후두골 쪽이거든요. 머리 그러니까 뒷머리 쪽에 있어요. 그래서 뒷머리 쪽을 좀 해주시면 좋은데 피디님이 조금 네. 약간 의자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네. 이렇게 앉으시면은 후두골 쪽이 여기가 많이 굳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여기를 와 아파요. 여기가 이렇게 더더덕 걸려요. 네. 지금. 네, 엄청 걸려요. 와. 드드득 와. 걸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풀어주시면 돼요. 지금 영상 보시면서도 그냥 영상만 보지 마시고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괄사가 없는 분들은 약간 이 자세로 네, 하는 이렇게 손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진짜 아파요. 좀 이렇게 와. 계속하면은 안 아프고요. 이게 이렇게 이게 하고 많이 나면 뭉쳐 있어도 아픈 거죠 지금. 예,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네. 눈꺼풀에 이제 약간 눈곱 낀 것처럼 눈이 뿌옇다가 갑자기 눈이 맑아졌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거 너무 좋아요. 이렇게. 와. 저는 출근길에 사실 운전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운전하면서 많이 하긴 해요. 너무 시원해가지고. 근데 운전하는데 눈이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밤에 운전할 때 이거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제 눈 뿌옇거나 야간에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이 후두골 쪽 급하면은 후두골을 이렇게 주먹 져가지고 풀어주시는 것도 좋아요. 와 진짜 시원해요. 괄사 있으면 우와. 괄사로 하시면 좋은데요. 만약에 없으면은 저는 어떤 거든 모양을 낼 수 있는 거 저는 안 되면은 그냥 그 접시 있잖아요. 접시로라도 하시라고 하거든요. 접시요? 네, 접시 뒤집어가지고 그 아. 난로라도 하시라고. 아. 이렇게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목이 굳어 있는 경우에 눈까지 불편한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요. 자, 한번 목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굳어 있을 경우에 뒤쪽 근육이 당겨지면서 눈이 더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목도 이런 식으로 와 완전 시원해요. 시원하죠.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승모 쪽이랑 와. 이 뒷목 쪽을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네.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버섯목이라고 해서 여기 튀어나오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네. 이쪽도 같이 긁어주시면 돼요. 여기가 튀어나오면 어디에 안 좋은 건가요? 여기 독소가 쌓이는 거예요. 이쪽으로. 아. 그리고 머리로 가는 순환도 안 좋아지고요. 두통약인데 통증을 차단하는 거지 통증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증은 있지만 내가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약 대신에 이런 거를 하는 게 네, 좋겠네요. 이렇게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네. 옆머리가 아프신 분은 옆머리를 이렇게 긁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뒷머리가 통증이 있다? 뒷머리 이렇게 긁으시면 되고 내가 좀 눈이 뿌옇고 시야가 안 좋다? 그러면은 뒷머리를 목이랑 같이 이렇게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뭉친 부분 여기도 풀어주고 여기가 풀려야 돼요. 지금 많이 뭉쳤네요. 많이 뭉쳤나요 지금? 네, 그래서 만약에 피디님 같은 경우는 여기 많이 뭉쳐서 염증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붉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했는데 왜 이렇게 붉어져요 하시는 분들은 네. 지금 붉어졌나요? 지금? 예, 좀 붉어져요. 어. 그럴 때는 이렇게 약간 오일을 써가지고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요거는 진정 효과하고 미백 효과가 있는 마사지 오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괄사랑 같이 쓰시면 더 좋습니다. 지금 괄사 쓰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괄사 쓰고 계신 거예요? 예. 근데 발랐을 때는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 드네요. 그쵸. 이게. 네. 그래서 오일 같은 경우는 뭐 집에 만약에 오일 다른 거 있으시면 다른 거 쓰셔도 되고요. 저는 이완시키고 진정하는 효과로 사용하려고 오일을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와이프분이 지금 임신 중이신데 특히 임산부들이 종아리가 많이 부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일을 종아리 바르신 다음에 이걸로 종아리 풀어주시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배 쪽이 이제 아이가 커가면서 여기 압박이 되면서 하체 순환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체험을 꼭 해보라고 제가 말하고 싶어요. 나무나 도자기 같은 거 제가 본 적은 있거든요. 미네랄로 된 거는 네. 확실히 좀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확실히 조금 편안하고 아프지 않은데도 많이 풀리는 듯한 느낌이다, 이런 피드백을 많이 주시는데요. 제가 이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누군가한테 하는 게 아니고 나 스스로 할 때는 여기 눈꼬리 앞하고 뒷부분, 그다음에 여기 부분, 그다음에 눈 앞머리, 눈썹의 앞쪽, 그다음에 중간, 그다음에 끝 부분, 그다음에 옆에 쏙 들어간 미간 부분 눌러주시면 돼요. 눈을 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후두골 쪽하고 뒷머리와 어깨 쪽 이렇게 풀어주시면은 눈이 평소에 조금 침침하고 뭔가 막이 낀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으셨을 텐데 그게 아주 편안해지고 시야가 깨끗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도구가 없으신 분들은 손으로 또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보시고 나는 조금 더 나은 효과를 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댓글 보시면은 링크 있으니까 그거 눌러보시고 그렇게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제가 솔직히 이제 말씀드리면 아까 그 받았을 때 눈 쪽 했을 때 바로 잠에 들 뻔했습니다. 그렇죠. 거의 잠들어서 제가 사실 밤에 거의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하다가 잠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중간에 네. 멘트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완이 되면서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저는 제가 해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화나거나 제가 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이럴 때 저는 괄사를 합니다. 하다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아니면 네. 잠이 안 온다 할 때, 네, 그렇죠. 잠 안 발사하면. 오거나 그럴 때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완되면서 좀 마음도 편해지고 그다음에 뭐 잠도 잘 오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괄사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제 생각에 더 많을 것 같아요. 좀 맞아요. 힐링할 수 있는 것들. 네. 그런 여러 것들을 가지, 좀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좀 많이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 작년부터 괄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인 활용법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된 것도 있고요. 화학적인 약을 섭취하거나 뭐 그러지 않아도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하나로 눈 피로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